안녕하세요. 박하루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는 몇 명의 친구가 살고 있나요? 제 핸드폰 속에는 매일매일 서로 안부 인사를 묻는 가족들부터 10년, 20년째 연락 한번 나눠본 적 없는 그런 사이까지 총 683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사실 진짜 제대로 제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사이는 10명, 20명 남짓이겠죠?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이평 작가님처럼 연락처를 한번 싹 지워볼까 고민해봤었는데 무슨 미련인지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 방법을 찾은 게 1년 이상 연락하지 않은 번호들은 과감히 지우자였습니다. 작가님처럼 매년 휴대폰 번호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라도 관계를 정리해보자 하고요.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도 몇 명의 친구가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많은 친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마음 편하게 안부를 묻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통화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는 것 어떨까요? 오늘 함께할 책은 출판사 부크람에서 만들고 이평 작가님이 지으신 에세이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 책으로 우리만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잘 살아온 게 맞을까요? 지하철에서 노래를 듣다 무심코 전화번호부를 들어가 봤습니다. 500여 명의 번호가 등록돼 있더군요. 세상을 살아오며 쌓아온 재산이고 또 인생을 잘 살아온 증거라고 믿어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좀 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내 마음의 공허를 덜어주는 장식용일 뿐. 정작 사람의 정을 찾고자 한다면 고요함을 느끼다 못해 괴리감부터 생겨났으니 말입니다. 모조리 삭제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라면 잘 살아온 게 맞을까요?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봅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하고 지낸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요 몇 년 전부터 가지게 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해가 지날 때마다 번호를 바꿉니다. 변경된 번호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휴대폰 가게 사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는 듯 은근한 미소를 짓는 그 남성을 뒤로 한 채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남을 사람은 다 남습니다. 정말 남을 사람은 남더라고요. 되게 학창시절에 끈끈한 우정이 남아있는 친구들 위주로 말입니다. 학창시절,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은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업하고 나서도 만나게 됩니다. 나 빼고 비정상이라고 저장해 놓은 단체 대화방이 하나 있는데 그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면 고3 시절처럼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다른 나로 연기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는 만남. 온전한 나 자신으로 대해도 불안함이 없는 자리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들과는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아르바이트나 사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 혹은 직장 동료들까지 그들에게는 위와 같은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도 느껴지는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가면을 쓰고 만난 사이라 그런지 상호간 친절함 속에 피어난 꽃에 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는 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 그 속에서 나다움을 찾고 공존하는 법, 아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일이나 공부만 하면 되지 관계까지 신경 써야 될 일인가요? 어느새 가까운 사람들 연락마저 귀찮아지고 나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요즘이라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되뇌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퇴사하거나 대학교 졸업하면 거의 안 볼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방법만 찾다가 어느 날 외톨이가 되면 어쩌지? 막역지기들에게 다소 의존적인데 이러한 삶도 건강한 걸까? 무례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대로 잘 대처하고 있나? 해서 다짐했습니다. 어떤 관계든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중심을 찾아야겠다. 연락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허울만 근사한 관계는 동창회 때나 계속 만나고 만남에 대한 일정한 행동 규범을 세워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관계의 정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정리.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이는 현재의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 없다. 사람에게 끊임없이 실망만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무얼 바라기보다는 미리 짐작하는 습관부터 갖게 된다. 이를테면 걔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걔가 또 그런 짓을 저질렀다더라. 정도. 더 이상 힘든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아무리 소중했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찾기란 나다워지는 것만큼 어려운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방향이 얼추 비슷하고 언어의 농도, 깊이가 같은 사람을 만나기라. 막역한 직이라든가 한 배에서 나온 혈육조차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 가장 무심한 사람으로 살아보려는 찰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신세 한탄을 마구 늘어놓는 내용이었다. 검은머리 짐승은 구제를 말랬다는 속담 어디 하나 틀린 것이 없다면서 말이다.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 무슨 사정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감정을 배제한 채 그런 말을 건넸던 것 같다. 너의 심정에 동감하는 바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괴로움이 어디 이것 하나뿐일까? 혼자 끙끙 앓으며 모든 걸 감내하려고 하지 말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고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자. 그저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에 내 생각을 맡기는 것.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의 촉을 세우도록 하자. 그렇게 필요할 때만 알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 사람에 대해 30리 이상 앞질러 생각하지 않는 것. 타인의 언행을 무던히 넘기고 신경 쓰지 않는 것.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일지 모르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뒷받침하고자 종종 쓰는 혼잣말 내지 화법을 제시한다. 그랬구나. 알게 보람. 최대한 영혼 없이 말하는 것이 포인트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감춰진 의도를 찾지 않는다. 10사람이 있다면 10개의 세계가 있다 여기면서 되도록 세계관 충돌을 피한다. 다음은 어쩌라고. 그건 네 사정이고. 최대한 싸가지 없이 굴어야 한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도 그렇다고 충고하지도 않는 태도를 견지한다. 저주를 퍼붓는 행위조차 스스로를 지옥으로 내모는 거란 사실을 알면서 말이다. 스스로의 정신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남들은 생각보다 내게 관심 없다. 나도 관심 없다. 눈치 그만 보고 나를 진정 사랑하자.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노동요로는 반복적이면서 머리가 띵해지는 노래들이 제격이다. 술을 진탕 마시고 일어나서 머리가 띵할 때면 500원짜리 캔 음료 갈아 마신 배가 딱이다. 무식하게 마셔대고 도로 개워낼 때 자잘하지만 삶에 필요한 지혜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다. 부모님이나 동네 친구들에게서조차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를테면 회식이나 공식 술자리에서 술을 몰래 버려도 아무도 눈치 못 챈다는 것. 구석자리면 더 좋다. 심지어 여러 번 잔을 부딪힌 후에도 잘 모른다. 그런데 이후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긴다. 다음날 아침까지 달린 사람들과 국밥을 먹고 나면 원치 않은 이미지가 박힌다. 이를테면 쟤는 5병 이상을 비워도 거뜬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자꾸 귀찮게 불러낸다. 적당히 마시고 싶어도 잘 마시면서 너 왜 자꾸 빼?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냐며 압박 섞인 걱정을 해주더라. 아니요, 별일 없어요.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아무튼 분위기 흐리는 놈이라 낙인이 찍힐 것 같아 영 불안하다.
가령 이런 느낌일 것이다. 10번 못하다 1번 잘하면 재평가를 받고 10번 잘하다 1번 못하면 다시 봤다는 얻어 걸리는 듯한 평가 심리. 처음부터 너무 과한 컨셉을 잡았나 싶다. 눈치 있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눈치 없게 대한다. 그때 내가 조금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요즘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내가 조금 더 눈치 없는 선택을 했더라면 나는 지금 되게 편히 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말이다. 조금은 강단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싸가지 없어 보일지라도 두고두고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니까. 내 모습 그대로 당당해져야 한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사회생활 잘하는 법.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르게 살 필요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눈치를 잘 보는 것은 필수 처세술이지만 반대로 나를 서서히 말려죽이는 일이기도 하다. 삶이 사라지면 타인으로부터 정이 내려온 일련의 가치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진다. 무엇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가? 대한민국은 눈치 과잉 사회. 물론 그것이 우리의 탓은 아니지만 마음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도의적 책임은 있다. 행복을 지키지 못한 자, 침해하려는 자, 모두 유죄라는 뜻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잘하기 위해서라도 무례한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굴해지지 말자.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자. 아첨하지 말자. 그나저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거절해도 될 때는 거절해도 됩니다. 거절해도 되는 상황인데 괜히 그 사람의 기분까지 살폈습니다. 마음은 또 무거워져서는 손해를 보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정중히 사양하면 되는 일을 궁지에 몰린 것처럼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막무가내식의 부탁이 들어왔을 때 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짜증나게 말이야. 하지만 미소 지으며 내색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외적으로 영향력은 없지만 평판은 좋은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 직장에서는 보기 드물게 성실한 청년이라는 칭호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퍽이나 실용적이고 좋은 대우를 받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거절해도 될 일만 맡아왔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했지 않나요? 퇴근이 없는 삶. 내 시간이 사라진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조차 소홀하게 되었는 건 아닌지요.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 게 두려워 똥으로 쌓인 탑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군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다 내팽개친 채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했습니다. 결국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나에게 좋지 못한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이 사라지면 타인으로부터 정이 내려온 일련의 가치들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집니다. 울분이 쌓이지 않나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쉽지 않겠지만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못된 사람이 되어가며 대조적으로 멀쩡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미움받으며 상처 입은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까지 도달했다면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을 반 정도 완성했다고 여겨집니다. 유독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들에게 유유상종으로 구는 일을 포함해서 무심한 사람으로도 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지랄을 하든 이미 할 말을 다 했다는 표정으로 몸짓으로 그 사람의 속을 마구 불질러 보는 겁니다. 불장난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온기 가득하기만 합니다. 애국가를 부르든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하든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그 순간에도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못된 사람이 되거나 무심한 사람이 되면서 잃어버린 나의 가치를 찾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부족한 좋은 사람인 것 같을 때 탈진해버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부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았지만 지쳐버린 마음은 여전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소연을 하든 보상을 받든 치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자신과 진솔한 대화, 우울이 만든 벽을 청산해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말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왜 그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는지 과거의 흔적을 따라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도 괜찮고 타인의 일, 나의 일 엄격히 구분하여 거절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체적인 자신과 스스로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내면적인 성찰과 반성으로 끊임없이 마음을 닦아볼 차례입니다. 흠이 비치거나 어설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일생을 바꿔놓을 수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작심삼일처럼 시시때때로 이 문장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합시다. 실천과 실천을 거듭 이어가다 보면 어쩌면 나다움이 완성될지도 모릅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완성 없이 현재와 또 다른 현재를
계속 마주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고 이기적이게 행동하고 꼭 그래야만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만 좋은 사람, 나에게도 좋은 사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에게만이 아닌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제 욕심이겠죠. Hey darling, we could get out of town, see the beautiful world around, wanna see it now. 무례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 아는 사람은 많아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가 나를 외롭게 할 때,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칠 때, 그럴 때 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쉽게 될 리 없습니다. 실천과 실천으로 거듭 이어가다 보면 분명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건강을 잘 지켜내는 그런 하루 보내보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Pack our bags and get in that car, leave a little note and we'll drive real far. Let's get out, we can leave this city, let's drive to the open air. Yeah, the countryside is so pretty, with the wind blowing in your hair. We can look back someday, baby, don't you understand that we only get one life? I wanna make it count, honey, come on now and take my hand. Let's get out, we can leave this city, let's drive to the open air. Yeah, the countryside is so pretty, with the wind blowing in your hair. We can look back someday,